내가 암을 앓기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차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 보완이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많죠.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이제 날이 좀 많이 이제 뜨셔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 체중이 떨어진 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중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체중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잘 먹어가지고 체중 올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먹는다 해서 근육이 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춥지 않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면 근육도 올라와서 체중도 올라오고, 또 근육이 올라오면 면역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암을 억제하는 그런 힘도 있고, 비타민 D가 높아졌을 때는 우리가 변이 된 유전자를 안정을 시켜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또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부터는 활동 영역을 높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겨우내 움츠렸던 부분을 쫙 펴고 햇빛에 나와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암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봐야죠. 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강조를 하느냐면요, 암세포는 사실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즉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포질에서만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는 산소가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정상 세포, 암세포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암세포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산소 공급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계속 좀 더 많게 해주는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인데, 또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하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빠지는 것은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스트레스만 가지고도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데 한번 빠지는 것은 금방 빠져요. 그런데 이걸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걸 회복을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가지고는 근육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운동 상태에서는 우리 뇌에서 근육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잘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뭔가가 근육을 많이 썼을 때, 근육이 힘이 딸렸을 때 뇌에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근력 운동이 얼마 정도 필요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근력 운동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보면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하는 이런 운동 방법이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근육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목적이 좀 더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운동 양을 늘려야 되고, 또 운동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환자분들이 근육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근육을 기르는 것도 단순하게 내가 그냥 근력 운동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에서 빠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어떤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이 올라오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들이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운동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리듬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치료 방법으로서 과학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운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운동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좀 얻고 자기 자신의 근육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올리는 데라든지 암을 치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요즘에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유산소 운동과 무슨 근력 운동을 이제 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을 40분에서 50분, 그리고 근력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근력 운동을 우리가 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늘리되, 대신 근력 강화함에 있어서 어떤 무산소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근육을 기를 수 있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많은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 보면 운동의 필요성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을 앓기 전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암을 앓게 되면,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동에 매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오고, 점심때 나가서 운동하고, 또 저녁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면서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을 건가? 저는 적당한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운동을 또 좀 아주 많이 했던 분들은 그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거기다 강도를 더 높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운동 때문에 암 걸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암에 앓고 나서 소홀히 해버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평소 때는 강도가 약한 운동을 했던 분들은 엄청 강도를 세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우리 환자분들이 암을 앓기 전이나 앓고 난 후에 어떤 일정한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암을 앓기 전에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 차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이 보완이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많죠.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운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전에 유산소 운동밖에 안 했는데 이제 나 근력 운동을 하려다. 나는 전에 뭐 내가 운동 선수였는데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헐떡거리는 게 많았고, 그게 무산소 상태가 돼서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강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은 안 하고 유산소 운동만 하겠다. 되게 앓기 전하고 앓고 난 후에 보상 차원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구하고 가장 자기 자신에 맞는 부분들을 좀 조언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고, 암이라는 병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연습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모든 게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그냥 짐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항상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